이제 래퍼 반음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씩 하시죠. 네. 예, 오늘 주로 주제가 사회보험이라서 제가 관심 갖는 이제 기초보장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약간 이 소득 기반 사회보험과는 다른 점이 공공부조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보장제도를 들면 소득 기준이 있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자격 기준에서 소득 기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산 기준이 있었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폐지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논외로 한다면 이제 재산 기준의 문제가 남는데요. 저는 뭐 공공부조의 성격상 공공부조는 그 개인이나 가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적인 자원을 기준으로 욕구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공부조에서는 소득 기준으로 일어나는 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이제 같이 적용하는 걸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기준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나는 주거용 재산에 관한 겁니다. 특히 그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진짜 주거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주거용 자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제외를 하거든요. 기본 어떤 그 자산 테스트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거는 기초보장급여에서 주는 생계급여에서는 사실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거나 하라는 건데, 그러면 있는 집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새로 이제 확대를 해서 주거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평등한 거는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주거용 자산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관된 기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 지원도 안 하면서 죽어 있는 건 또 재산으로 카운트해서 또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과도한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의 어떤 주거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다른 어떤 금융 재산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좀 긍정적인 취지도 있었습니다만 재산 소득 환산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제도가 복잡하게 돼서 지금은 누구도 자기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단순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산 기준은 이를테면 주거용 재산이 이어에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딱 선을 정해서 누구나 쉽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제도로 투명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제도적 상황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장지연 박사님 한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드리면은요.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기여하고 급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도보다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제도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어떤 제도를 확장하고 도입하고 이러다 보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느 한 시점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야 될 텐데, 이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세가 상당 부분 더 기여를 해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출산 휴가 급여 같은 경우에도 조세 기여가 조금 더 들어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세 기여를 좀 더 끌어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고용을 적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한번 뚫어보자 하는 그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김영하 교수님은 아까 거의 그 래퍼 버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회보험제도가 보험자가 붙어서 민영보험과 같이 기여를 전제로 한 급여 제공이라는 그런 원리를
이제 근본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재원은 재원대로 사회보험료를 소득에 기반해서 거두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장은 그 보장의 기준에 의해서 그 각 사회보험제도가 정한 현재의 룰대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이제 좀 제도를 그동안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실험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한 이제 그 국민적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